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9회 사회복지사 1급에서 출제되었던 공개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회 문제는 원래 공개가 되지 않았었죠. 10회 문제부터 공개가 되었는데 9회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합격률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14%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많아서 이 우여곡절 끝에 공개가 된 게 바로 9회 기출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공개된 문제, 대표성이 있는 문제, 난이도가 조절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9회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10회 문제는 난이도가 적절하게 조절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개되었던 이전에 8회까지 기억에 의해서 복원된 문제보다 공개된 9회와 10회 문제, 즉 480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 스페이스에서는 9회와 10회 문제의 전 영역에 대한 기출 해설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문제를 한 강좌로 해서 모두 16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2강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9회와 10회 문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실력을 점검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9회 기출문제 1번 문제에서 1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쉬운 문제는 쉽지만 또 어려웠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알아봅니다. 자, 1번은 우리가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1교시 첫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되게 인간 발달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인간 발달의 원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틀린 문제보다 틀린 것을 찾는 것보다 옳은 것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게 체감이 됩니다. 9회 문제를 보면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상당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험생들이 느끼는 난이도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발달의 순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말초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죠? 중심에서 말초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서적인 발달은 끌어보세요. 성격 발달과 관련이 없을까요?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서적인 발달하고 성격 측면하고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발달이 성격 발달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식의 지문이 나와야 됩니다. 인간의 전체적인 성격,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인성을 보면 되게 이제 신체, 심리, 사회, 그 다음에 정서, 도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인 발달이 여기에 있는 성격 발달과 당연히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간의 발달은 분화의 과정이면서 끊으시고요. 통합의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화와 통합의 과정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분화와 통합의 과정. 말러란 학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대상자와 공생의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분리와 개별화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통합된 인간으로 만들어진다.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화의 과정, 그 다음에 통합의 과정 이 내용 모두 다 인간 발달의 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는 발달이 어떻게 분화되어 있죠? 신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심리사회적인 것으로 분화가 되어 있지만 이걸 따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것이 또 통합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3번 지문이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인간의 발달은 적절한 환경과 자극만 제공되면 언제든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죠. 인간의 발달이 환경적인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유전적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번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답 노트를 하시고요. 4번 지문 틀렸습니다. 5번 들어갑니다. 저는 5번 지문이 가장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에서요. 인간 발달은 전체적인 활동이 나타나기 이전에 세분화된 활동이 먼저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1번에서 중심에서 말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죠?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여기에서 중심은 체간을 말합니다. 그렇죠? 말초는 사지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처음에 발달은 이 체간 중심을 움직여 보면 전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활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세분화된 활동은 나중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중심이 바로 전체적 활동이 되고요. 전체적 활동이라는 개념이 되고, 자, 말초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세분화된 활동 또는 특수화된 활동이라고 하죠. 세분화, 특수화된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번 지문은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발달은 세분화된 활동이 나타나기 이전에 전체적인 활동이 먼저 나타난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답 노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활동에서 세분화된 활동으로 나타난다. 옳은 것 찾기였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이 나왔고요.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은 이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또 잘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1번 가족관계의 역동성. 가족관계의 역동성. 가족은 체계 맞습니까? 네, 그렇죠. 가족관계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대개 이제 가족은 중범위 체계에 소속되어 있다. 중범위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족관계의 역동성이라는 것은 순환적 인과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죠. 자, 순환적 인과성. 한 가족 성원의 문제는 다른 가족 성원에 영향을 주고 또다시 영향을 그 성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체계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은 체계이론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요. 자, 2번. 인간의 내면이 나왔습니다. 내면적인 문제를 정확히 사정할 수 있게 하였다. 내면이 나오면 당연히 정신분석 이론이 됩니다. 2번은 정신분석 이론이 되겠습니다. 3번 들어갑니다. 환경의 동그라미. 환경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행동주의론은 무엇이 성격을 또는 행동을 결정한다? 환경이 결정한다. 무슨 결정론? 환경 결정론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행동주의론입니다. 따라서 환경을 약간 변화를 시켜주면 이러한 문제, 이 문제는 뭐겠어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겠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환경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중년기가 나왔네요. 중년기의 위기와 문제를 정확히 사정할 수 있게 했다. 중년기라는 단어 나오면 누구를 의심하라? 융입니다. 구스타브 칼 융. 따라서 분석심리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청소년이 나왔고요. 정체감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확립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누가 말했습니까? 에릭슨이죠. 따라서 심리, 사회적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심리, 사회 이론 또는 심리, 사회적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2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